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특강인데요. 자, 주제를 요걸로 잡았습니다. 폴리우레탄 발포기인데, 고압 발포기의 이제 일반 구조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간단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런 자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자료부터 이제 부품을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고압 발포기 검색을 하면 발포기 사진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안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의 목적이 그 발포기를 하나 놓으려고 견적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원료 탱크부터 해서 믹스 헤드까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요. 원료 탱크는 이게 모터가 있고 임펠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중 자켓으로 돼 있죠. 이제 이중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맞추죠. 에곤을.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임펠러가 있다고 해서 믹싱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믹싱 안 돼요. 그냥 이 정도예요. 에곤을 맞추기 위해서 액을 센터하고 바깥쪽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만 히팅 또는 쿨링이 되니까 이 탱크의 바깥쪽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발포기 설비는 이제 뒤 다른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열교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중 자켓으로 해서 여기서 온도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요게 요 임펠러가 별로 그렇게 믹싱에 그러니까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런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다 액을 채울 때 이미 에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거의 다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펠러의 효율이, 믹싱 효율이 믹싱 장치로서 합당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필터를 거친 다음에 여기 메터링 펌프로 가죠. 메터링 펌프에서 믹스 헤드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고요. 믹스 헤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믹스 헤드를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 유압이죠. 유압을 여기서 공급을 해주죠. 하이드롤릭 유닛,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압 장치에서 유압으로 믹스 헤드를 컨트롤합니다. 이게 그 고압 호스로 이렇게 150바 정도가 이렇게 액기 유체가 흐르는데, 그거를 개폐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압이 있고요. 발포기를 켜면 좀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출할 때 웽 하고 소리 나는 건 이쪽 모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메터링 펌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투입이 없어요. 투입. 이제 요 다음에 또 보시죠.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도 일반 구조입니다. 제너럴 스킴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 구조예요. 일반 구조고 하이 프레셔 머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머신 앞에다가 뭐가 이제 단어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포밍이라든지 믹싱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포밍이라고 하면은 애매하죠. 믹싱이 많이 들어가죠. 하이프레셔 믹싱 머신 이렇게, 또는 인핀지먼트 머신이라고 들어가기도 해요. 하이프레셔 인핀지먼트. 머신 대신에 인핀지먼트 믹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검색해도 비슷하게 고압 발포기 사진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기계는 발포기가 아니고요. 교반기입니다. 교반기. 이름이 잘못 붙었어요. 교반기. 발포 교반기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기능상으로 보면 이 이름이 합당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미 퍼졌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따라서 이제 하이 프레셔 믹싱 머신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소시 안에 탱크 있고 폴리올 탱크 있고, 여기 이 앞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돼 있죠.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도 센서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요. 앞에서는 온도 센서 표시 안 했죠. 근데 온도 센서가 보통 워킹 탱크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본 건 거의 대부분 90 몇 프로가 다 하나만 꽂혀 있어요. 온도 센서가. 위 아래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꽂혀 있어요. 여기 부분의 온도예요. 여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충분히 빨리빨리 믹싱이 돼야 요 온도 센서가 이 에곤의 대표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쿨링 중이거나 히팅 중일 때 여기 온도 센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 값이라든지 여기 사이드 값이라든지 이런 값은 아니에요. 여기 중앙 부위 여기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자켓이 돼 있고 옆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밑에 꽂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옆에 꽂혀 있죠. 옆에. 그래서 온도가 대표값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순환을 많이 시키거나 또는 충분히 얘가 잘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 앤 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터링 펌프 그 다음에 고압을 이렇게 걸어주는 고속 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메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플로메타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여기에다 달아놓은 플로메타는 유속 같은 걸 재려고 하는 게 에, 하여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밸브, 플로우 밸브는 있습니다. 플로우 밸브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데 밸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액이 와가지고 이 믹스 헤드에서 만나게 되죠. 만날 때 이제 여기 밀어주는 액이랑 리턴되는 액, 그 다음에 요걸 조절하는 중간에서 플로우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량 컨트롤 하고요.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프레셔 믹싱 헤드가 이제 요 통째로 요 뭉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유압 유니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젝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압하고 액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그 믹스 헤드에 꽂아져 있는 부품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반 잘라서 오른쪽 왼쪽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되게 간단하게 모형도가 돼 있죠. 일반 구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식이니까 이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뭐가 붙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열기관계 같은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레아텍에서 돼 있고 앞에 부분들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는 이제 상당히 실사 사진들을 붙여놓고 연결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원료 탱크부터 이렇게 믹스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1번이 믹싱 헤드 부분이라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믹스 헤드 또는 믹싱 헤드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믹스 ing 빼버리고 헤드 믹싱 헤드 믹스 헤드 1번 여기는 딱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은 스트레이트 일자 스트레이트 타입의 믹싱 헤드를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붉은색 계열 오른쪽이 이소 쪽이고 초록색 계열 이쪽이 폴리올 쪽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이 이제 여기 요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유압 장치 하이드롤릭 유니트 2번이 유압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컨트롤 패널인데 여기 있어요. 3번이 여기에 여기 각각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전기로 전기 시그널을 감지를 해서 센서나 이런 것들 압력도 있고 온도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이 컨트롤 패널. 이 조그마하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믹스 헤드를 너무 크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여기 있어요. 4번 여기 요게 메터링 펌프. 4번이 메터링 펌프고 이게 모터하고 펌프가 한 세트로 붙어 있고 이제 보통 펌프는 액션 피스톤 펌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정량 펌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세이프티 밸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이프티 밸브를 이렇게 플로우 밸브 요거를 세이프티 밸브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플로우 밸브, 흐름 밸브. 그래서 여기 토출이랑 리턴이랑 그다음에 그 균형 양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거 또는 이제 바이패스 기능도 갖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특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세이프티 밸브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좀 다른 용어죠. 앞에는 플로우 밸브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필터인데요. 필터는 여기 정량 펌프하고 워킹 탱크 사이에 꼭 달려 있어요. 필터가. 네. 그 다음에 위치가 그래요. 요 다음에 달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그림 보면은 그런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탱크. 이렇게 다시 여기 탱크로 들어오죠. 그래서 탱크로 요렇게 해서 나가서 요렇게 해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열교환기를 거쳐 탱크로 들어오죠. 탱크에 워킹 탱크, 데이 탱크, 뭐 서비스 탱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로 액이 들어올 때 뭘 거치나요? 여기 8번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를 거치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탱크에 자켓, 이중 자켓이 없는 거죠. 열교환기에서 에고를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 열교환기가 있다 그러면 온수나 또는 쿨링 워터가 와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9번이 되는 거죠. 9번이 칠러가 되는 거죠. 9번 칠러.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은 10번이 있어요. N2 가스 또는 드라이에어 인렛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10번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 또는 폴리올 이 워킹 탱크는 기본적으로 압을 가져야 돼요. 압을 안 갖는 거는 갖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압을 갖는 게 무조건 장점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단점 없고요. 무조건 장점이에요. 네, 압을 안 넣을 수는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안 넣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발포기가 여기 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나죠. 운전 에러가. 압을 넣어야 맞죠. 압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형에도 엄청 유리해요. 압이 있는 게 이 탱크에 그렇게 돼 있어 N2 가스 또는 드라이에어. 이 이소시아네이트 쪽에는 요게 확실한 드라이에어가 들어가야 돼요. 수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도 필터가 보통 있어요. 이소시아네이트 필터가 있는 이유는 여기 수분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이렇게 여기 용기 사이드에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해가지고 좀 이제 덩어리가 커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딸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서 청소가 되는 거고, 폴리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올이 브랜디드잖아요. 브랜디드니까 이 브랜딩 과정에서 이제 이쪽 먼지나 미세한 나무 뭐 이파리 이런 거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원료 투입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필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오토 필링 프롬 드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1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드럼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필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채운다는 뜻이죠. 자동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에 이제 여기에 레벨 게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 탱크 안에 액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센싱을 해서, 그래서 액이 너무 낮게 있으면 여기서 뿜어서 넣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있더라도 저 같으면 안 쓸 거예요. 저 같으면 이게 합당한 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달 게 아니라 이게 드럼에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서비스 탱크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서비스 탱크를 어떻게든 중고를 하나 달든 어떻게든 여기 믹싱이 잘 되는, 요거 믹싱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네, 임펠러 너무 힘이 약해서 믹싱이 잘 되는 그런 서비스 탱크 하나를 달아서 거기에서 드럼을 채워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전하면 불량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만 얘기해주면 뭐 수십 가지인데 하나만 얘기해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액이랑 이 속에 들어있는 액은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한번 재보세요. 받아가지고 비중이 다릅니다. 비중계 싸잖아요. 플로팅 비중계 저기 뭐지 뭐 1, 2만 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이 레인지 여기 1.1 정도 전후로 있는 레인지 거를 사다가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재보면 되는데 여기랑 비중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 기포가 다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상태로 재야 되죠. 우리 건강검진 하는데 몸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건강검진 하는 건 아니죠. 평소에 그대로 가서 건강검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대로
비중을 꾸준히 재보면 기포 있든 없든 그냥 쓰는 대로 재보면 여기랑 여기랑 비중이 달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액 레벨이 떨어져가지고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액이 들어가서 여기 가라앉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섞어져 가지고 이렇게 닐이 나와야 되는데 요 들어가는 놈이 나와요. 여기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들어간 놈이 나오고 그거를 감싸고 일부가 여기 들어있는 놈이 가죠. 그러면은 이게 믹싱 불량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일하지 않는 원료가 들어가거든요. 균일하지 않은 원료가. 그래서 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견적을 이제 요 발포기 견적을 받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견적을 받아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 서비스 탱크까지 이 오토 드럼 필링 여기 요거는 이제 그 펌프랑 뭐 고압 펌프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나중에 다이아프럼 펌프 정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스에다가 파이프 꽂아 가지고 요 드럼을 이제 드럼에 있는 액을 채우는 용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드럼으로 원료를 받으면 드럼을 워킹 탱크에 집어넣는 것부터 견적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 있는데 뭐 주기를 바란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이런 이 그 다이아그램이나 이런 그거를 펴놓고 견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펴놓고 그리고 이런 용어들도 다 알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료를 받는 상태부터 시작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를 다 내용을 알고 견적 검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 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 이게 이제 고압에서 운전되니까 실링이나 이런 거는 많이 그 문제가 생기죠. 고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스페어 파트로 많이 받아놔야 되죠. 그 다음에 믹스 헤드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 고장 나면 이 잽싸게 갈아 끼워서 다른 데는 고장 날 가능성이 되게 적거든요. 믹스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도 문제가 있고 쓰다 보면은 이렇게 그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액이 이 미소하고 폴리올이 같이 있으니까 한 공간에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피스톤 클리닝 피스톤이 이 스톡 된다 그러죠. 이게 딱 굳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잽싸게 응급 조치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납기 맞춰야 되니까 스페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네. 비슷한 구조가 DUT에 있어요. 여기 이름이 1번부터 해가지고 11번까지 똑같습니다. 이제 워킹 탱크. 근데 조금 보기 좋게 좀 그려놨죠. 여기는 실사 사진이고 여기는 또 나름대로 이 플로우 다이아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실사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노란색은 유압,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소, 그 다음에 하늘색은 폴리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액이 이렇게 넘어가서 믹스헤드에서 리턴 돼가지고 돌아올 때 열교환기를 거쳐서 들어올 때 꽂혀 이렇게 액에 꽂혀서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낙차를 가지고 떨어져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여기다 압력을 넣어서 쏠 거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발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헤드 스페이스에서 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로스가 많이 생기는 발포제를 쓴다. 그러니까 접이점 발포제 이런 걸 쓴다 그러면 꽂히는 게 낫죠. 꽂히는 게. 이소는 뭐 굳이 꽂을 필요 없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헤드 스페이스에 수분 같은 게 조금씩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꽂는 게 낫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DUT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발포기이고 여기 모형도 말고 실제 발포기인데 여기 뭐 워킹 탱크가 있고 위에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열교환기가 있죠. 열교환기 이게 리턴돼서 탱크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압 유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 정량 펌프 고속 회전하는 정량 펌프는 되게 유압 유니트에 비해서 이 사이즈가 그렇게 그 별로 차이 안 나게 했는데 이게 훨씬 더 큰 모양새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파넬 여기가 이제 살짝 틀어져서 확대된 게 이 모양이죠. 여기는 이제 자료는 크라우스 머페이 그 다음에 KM 자료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워킹 탱크, 컨트롤 패널,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순환 펌프, 여기 메터링 펌프죠. 메터링 펌프 이 모터인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묶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압이 걸리니까 이쪽 부분에 실이나 이런 게 조금 나가면은 아니면은 이제 요 근처에서 리크가 좀 일어나죠. 그래서 요 밑에 바닥에다가 트레이를 놓고 저기 리크 이쪽으로 질질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요 밑에 바닥에 예, 넓은 쟁반이죠, 트레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관련해서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이 이쪽 연결돼서 배선 이런 게 돼 있고요. 이렇게 타고 이거 이제 이 기둥을 타고 넘어서 고압 호스가 넘어가서 여기 믹스헤드에서 이제 토출이 되는 형태. 이게 발포기의 구조입니다. 일반 구조에 일반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보고 또 한번 생각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배치를 했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 탱크인데 데이 탱크 또는 피드 탱크. 피드는 이제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고 데이는 날이죠. 날. 네. 여기 이제 워킹 탱크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소 풀률, 이소 쪽은 항상 빨간색, 이제 풀률 쪽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했네요. 보통은 이소세 탱크를 빨간색, 훌륭 탱크를 이제 파란 계열. 근데 여기는 자주색을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소를 썼네요. 그게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서플라이 라인이 있고 이게 이제 이 밑에서 이게 뽑아져 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요거가 메터링 피스톤 앤 리서큘레이션 펌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액셜 피스톤 펌프가 아니라 랜서 타입이죠. 이렇게 꽉 쭉 뽑아가지고 꽉 누르면서 이제 압력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압은 일정하게 잘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용량이 커지면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랜서 타입 잘 안 쓰고 이제 액셜 피스톤 펌프를 쓰는 거죠. 회전하는 피스톤 펌프죠. 개념이 요거는 이제 그냥 피스톤 펌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몰드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여기 리서큘레이션 믹스헤드 돼 있고 리턴 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이 중간에 이게 따가지고 세이프티 밸브 또는 플로우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없죠. 네, 여기 빠져 있죠. 여기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열교환기에서 이제 워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핫워터일지 쿨링 워터일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몰드도 이제 이 열교환기에서 선을 빼가지고 히팅하고 하는데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랑 이제 다르니까 이제 두 개를 써야죠. 열교환기를 이 그 열을 공급해 주는 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터러 모터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 감속기가 달려 있어서 모터가 옆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임펠러가 회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간략도죠, 간략도. 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림 하나 볼게요.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다 가져온 이유는 그냥 그 인터넷 며칠 뒤져가지고 있는 거 모두 가져온 거예요. 이런 그 모식도를 발포기 구조 기초 자료로.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자료를 여기 타이핑 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를 그 캡처해가지고 뽑아 놓고 견적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영상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기계 회사하고 소통할 때 이런 용어라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서로 왜냐하면 그거 이거 저거 이거 하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뭐 레벨 인디케이터, 뭐 아지테이터 여기 요 폴리올 탱크 위에 아지테이터 이거 뭐 딱 이렇게 알잖아요. 그 다음에 폴리올 히트 익스체인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거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또는 이 부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 기계 회사랑 소통하면 서로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말이 잘 통하니까 이해 폭도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그 대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믹스헤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안 보던 장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폴리올 다이볼터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디볼트 밸브 발음이 이제 디볼트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폴리올인데 폴리라고만 썼네요. 네, 폴리 쪽에 플로우 트랜스듀서 이거 변환기고 이것도 전환기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밸브는 어쨌든 믹스 헤드로 가는 거랑 리턴으로 가는 거에 중간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으로 가는 거에 이렇게 그 플로우 트랜스듀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트랜스듀서를 달아놔가지고 요거랑 세트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변환기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프레셔 필터라고 했는데 필터를 여기다 다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발포기를 좀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필터를 여기다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일반 구조랑 그 다음에 내거 구조랑은 다르죠. 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죠. 일단 탱크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탱크 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케미칼 필터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필터가 돼 있는 거고 이게 메터링 펌프죠. 폴리 계속 왜 폴리라고 써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네요. 폴리 올인데 OL 두 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폴리라고 써놔가지고 그 다음에 폴리올 서플라이 셧오프 밸브 해가지고 여기 워킹 탱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달아가지고 이렇게 폴리올 탱크에 집어넣는 거랑 이런 개념으로 여기 밸브를 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밸브 같은 경우는 최소로 하는 게 맞아요. 밸브를 많이 달아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귀찮기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 탱크에서 여기 레벨 게이지가 있고요. 옆으로 나와 있는. 근데 여기 이 레벨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또 레벨 인디케이터를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이패스 라인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바이패스. 그러면 여기에 펌프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펌프가 없어요. 바이패스 달아놓고 그래서 이 바이패스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냥 레벨 게이지인데 레벨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또 중복으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견적 검토할 때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게 플로팅으로 해서 레벨 인디케이터를 할 건지 옆에 이렇게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투명관에 이 레벨 게이지를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두 개 다 달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아지테이터 있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칠러 있고요. 칠러가 열교환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드롤릭 유압 유니트는 이제 믹스 헤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유압 유니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딱 잘라서 이소폴리올 이쪽 저쪽 이제 똑같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일반 구조로 돼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떤 발포기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부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기계 회사에 견적을 요청을 해서 받으면 검토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발포기 구조를 했고요. 진짜 일반적인 내용만 했어요. 네, 특수한 내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포기 각 부품의 명칭 정도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보다 더 디테일한 명칭은 견적 검토하는데 필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품별 기본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기계 업체와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원료에 따른 기기의 특징이에요. 원료가 예를 들어서 에곤을 높이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또는 에곤을 뭐 한 15도씩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칠러 성능이 좋아야 되죠. 칠러나 하도터 성능이 좋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상온이 있는데 거기에 델타 T 그러니까 온도 9배가 큰 것을 그 에고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 이제 그 성형의 원료의 특징 또는 성형 제품의 특징에 맞춰서 견적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그 예를 들어서 이 성형하는 제품 사이즈가 엄청 큰데 여기 그 메터링 펌프를 조그마한 게 쓰면 그건 안 되죠. 엄청 큰 거 써야 되죠. 네. 큰 거 쓰는데 큰 거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상관없지. 요거는 이 밸브나 이런 것들은 뭐 사이즈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메터링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히트 익스체인저, 칠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이즈가 성능을 결정을 하니까. 물론 워킹 탱크도 사이즈가 중요하죠. 얼마 정도 크기로 쓸 거냐, 톤 단위로 쓸 거냐, 아니면 한 600kg짜리 쓸 거냐, 이런 것들도 내가 제품의 그 사이즈 또는 이 뭐지 그 생산량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요인이죠. 또 작업자 숫자도 영향을 주죠. 이 기기의 상태. 작업자가 많으면은 이제 크게 해서 엄청 빨리 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작업자가 적으면은 천천히 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우리 공장의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 이 정도로 발포기 구조에 대한 일반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